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1일차 시작인데요. 이제 피드백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일단은 저 유튜브에 다 올릴 예정이고요. 그 이유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메일로 일일이 이렇게 전송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이미지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카톡 음성 그 기능 보면 카톡 음성 있거든요. 음성 메시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되게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네, 일단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돼요. 네, 다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거 내가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중간부터 듣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부터 다 들어주셔야 되고요. 거의 같은 피드백은 없어요. 그런데 70%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는 70%가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럼 70%의 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따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잘못을 하셨거나 아니면 잘하셨거나 했을 때도 다 이렇게 제가 올 때도 블로그를 다 봤다는 것을 나름 인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드백에 계속 또 안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시는 분들은 늦게 링크를 달아주셨거나 이미 앞에 피드백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잘하신 거, 그러니까 잘못한 게 특별히 없어요. 네, 잘못한 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피드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을 제가 이제 드리는 좀 요령이라면, 일단은 뭐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온라인 마케터예요. 온라인 마케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블로그로서 홍보 효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을 때, 블로그는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에 관한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게 내 사업 홍보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업에 대한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남의 사업 홍보일 수도 있고요. 홍보 대행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의 채널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드릴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좀 주관적인 저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좀 배제할 생각이고요. 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만 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이제 잘 운영을 하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블로그를 저희가 아니라 저죠. 네,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뽑기도 해야 되고 연결도 시켜줘야 되고 소개도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 대행사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제가 봤을 때 아, 이것은 부족하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네. 아,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틀린 것만 쫙 얘기한다거나 고쳐야 될 거를 쫙 얘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주제가 그러니까 OSC 저희가 6세트가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강의를 한 6세트로 나눠서 그때 해당하는 그 사실 강의 그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에 맞춰서 피드백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미지 먼저 제가 카톡방으로 쭉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전달을 해드렸고, 자,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보시면 돼요. 1번 거 보면은, 텍스트는 적어놨겠죠? 네,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페이지 구성. 딱 봐도 어때요? 페이지 구성 잘했죠? 네, 페이지 구성 잘하셔야 돼요. 딱 봐도, 일단은 일하는 블로거예요. 딱 봐도 전문성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거는 지금 네이버에 다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상위 노출된 것들을 쭉 봐보세요. 해당하는 그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거를 보고,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캡처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다 네이버의 블로그
기능에 전부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두 번째 거는 잠시만요. 제가 아이고 네. 제가 보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틀려도 수정은 안 해요. 제가 말하다가 틀려도 어쨌든 수정은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닉네임, 프로필, 꾸미기입니다. 닉네임. 저희가 닉네임 정하셔야 되겠죠? 자, 닉네임. 네, 닉네임에 대한 얘기는 뒤에 부분도 계속적으로 갈 거예요. T 그레이스예요. T 그레이스 친절하게 뒤에도 T 그레이스라고 써줬어요. 왜? T 그레이스 영어만 쓰면 영어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뒤에 T 그레이스 이런 식으로 쓴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T 그레이스님 불러보겠네요. 자, 프로필 볼게요. 프로필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T 그레이스는 어떤 분이냐면 그 스토어팜에서도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협업, 팀 메뉴, 상담, 문의, 대량 구매, 댓글 남겨주세요. 이게 스토어팜이래요. 아, 이분은 티 강의하시는 분이구나. 티 메뉴 상담하는 분이구나. 딱 알아야지. 도대체 이 사람 블로그는 뭐야? 우리는 홍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홍보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닉네임이랑 프로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미지로 갈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목 키워드를 2019년 기해년으로 잡은 것 같아요. 기해년? 맞나요? 네,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키워드도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네, 이건 이제 키워드 편에서도 또 다시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고 매력적으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키워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나는 매력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제목에다가 매력적인 그런 문구를 좀 넣어볼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서 작성을, 이건 뒤편에 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늘 1일차긴 하지만 네, 제목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미지 넘어갈까요? 자, 사진 사이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간격을 한 칸만 띄워볼까요? 왜냐하면 좀 여백이 있어야지 숨이 안 막혀요. 그래서 여백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 완전 소중님이에요. 자, 일단은 그 닉네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닉네임은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부르는 거 우리의 실명 있죠? 네, 실명이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닉네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만나지 않고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부를 수 있는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완전 소중님이라고 만난다면 저는 사실 닉네임으로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소중이라는 닉네임 일단은 발음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름으로 내가 부를 수 있을까를 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만났을 때 닉네임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닉네임이 안 부르는 사람은 닉네임 부르기가 굉장히 애매한. 이게 닉네임이라는 거는 이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데 이름을 안 부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제 존재감이 조금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을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름을 안 부르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 닉네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이대로 할래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좀 닉네임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하신다면 바꿔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은하빠님이시고요. 일단 은하빠님 거 보시면 앞에 있는 그 아이콘 있잖아. 아이콘을 내 사진이나 아니면 굳이 내 사진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인데 지금 외국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거. 그리고 이게 보통 육아 관련된 그 블로그라면 누구누구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은하빠님은 육아 관련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닉네임을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는데 그 은하빠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닉네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글쎄요.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분양받을 사람인데 은하빠님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부를 수 있는 닉네임을 좀 정해보는 거는 어떨까?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실 블로그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 한번 네, 추천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안인 거지. 네, 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하빠님 보면은 한 줄 띄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드에다 작성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 블로그에다 그냥 작성을 하신 느낌이 드는데 그냥 워드에다 적성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하는 포스팅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케터들은 블로그에다 작성하지 않아요. 네,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블로그에다 작성을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블로그에다가만 올리진 않거든요. 네, 저희는 원고 쓰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사업 보고서 있고 가이드 있고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 블로그에도 올라가지만 저희는 우리 블로그에다 올라가지 않는 글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다 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 네, 그래서 블로그 자체로 글을 그냥 글쓰기 누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네이버 트렌드 리포트에서 그냥 이미지 이렇게 따오셨는데,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내가 만든 컨텐츠 아니잖아요. 네, 내가 만든 컨텐츠가 아니고, 이거는 내 블로그에 지금 다른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도 변형하지 않고 그냥 쓰신 것 같고요. 그 네이버에서는 알아요. 이게 어디 출처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창작물이 중요한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진 이렇게 안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는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은 지금 그 과정이거든요. 네, 이 과정은 사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에이미님인데 앞에 그 아이콘 없죠? 네, 아이콘 넣어주셔야 돼요. 네, 아이콘 꼭 넣어주시고요. 네, 아이콘 꼭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까요? 자, 텍스트 배열이에요. 텍스트 배열 보면 뒤에 가면 이제 텍스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 프로였는데 또 밑으로 왔어. 이거는 밑으로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붙여쓰기여야 되는데, 지금 조금은 이제 그 페이지 구성에서 네, 구성을 약간 잡지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처럼 블로그를 꾸미면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또 좋거든요. 네, 이거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제가 그 피드백을 드렸고요. 자, 1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11번은 네, 11번부터 가면은 이제 네, 그 프로필 꾸며주셔야 돼요. 프로필이 내 꿈은 내가 찾아 행복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고 싶은 가족이 끄적거리는 곳입니다. 그냥 이건 일상 블로거네. 그냥 넘어가요. 일상 블로거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블로거가 저희한테 오거나 그러니까 블로거를 보고 저희도 이제 일을 주거나 의뢰를 하거나 이걸 보고 이런 블로거가 어떤 블로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글들은 그냥 자기 만족에서 쓰는 일상 블로그.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프로필에다가 좀 정확하게 써 주실 필요가 있죠. 네, 이거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의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제 서명을 이미지에다가 넣는데 보통 서명은 이렇게 넣지 않아요. 네, 서명을 이렇게 이거는 아마도 그냥 블로그에 있는 그 서명 넣는 거 일괄 서명 해가지고 넣으신 것 같아요. 뒷부분에 가면 저희가 포토스케이프로 해가지고 한 번에 서명 넣는 거 나오거든요. 네, 그 서명 넣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티그레이스님 거 또 나왔네요. 왜 또 나왔을까? 아마 페이지 구성 때문에.
그 페이지 구성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제가 텍스트를 페이지 네, 참 티그레스님 거 보면은 그 페이지가 일단은 굉장히 성의 있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지의 성의거든요. 페이지의 성의가 우리가 돈을 뭐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페이지를 보고 나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것만 보고서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글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나왔어. 이거랑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냥 추리닝 입고 나왔어. 이런 거랑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일상 블로거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내 만족에서 하는 건데. 하지만 이게 돈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페이지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겠구나. 이 사업주는 어떤 사업주겠구나. 이 마케터는 어떤 성향이 있겠구나.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잘 구성을 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티그레스 거 밑에 걸로 보면은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줄 두 칸 띄고 세 줄 또 한 번 띄고 세 줄 또 띄고 했잖아요. 자,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글을 한 네다섯 줄 쓰고 두 칸 띄고 또 네다섯 줄 쓰고 두 칸 띄고 여백이 있어야지 글이 잘 읽혀져요. 여백이 없으면 글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그레스니까 계속 갈게요. 자, 이미지 출처 남겨서 이미지를 캡처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진 찍어서 15개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사진 찍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대부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됐어요. 네, 첨부해서 하는 거는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첨부하지 말고요.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예전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없으면 어떻게든 만드셔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푼 거 말고 그냥 퍼서 오는 거 말고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리게 또 들어갔네요. 제가 티그레스 너무 사랑하나 봐요. 또 왜 자꾸 티그레스 거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제목 키워드 보시면 2019년 기해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인데요. 이거 키워드 보시면 2019년 기해년으로 키워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 노출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이걸 올리기 때문에 자, 일단 키워드 편에서 다시 가는 걸로 하고 2019년 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2019년 기해년이라고 쳤을 때 이게 나오게끔 지금 하려면 중간에 점을 우리가 사람들도 검색을 할 때 점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춤표를.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빼는 게 좋겠죠. 블로그에 내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볼게요. 네, 내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시네요. 네, 굉장히 예쁘시고요. 일단은 사람이 나오면 신뢰가 확 생겨요. 네, 그리고 신뢰가 확 생기고 저도 사람이 나오는 사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은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나오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 나오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제 사진을 이게 공개적으로 되게 하기가 되게 이렇게 이쁘면 저는 합니다. 이쁘면 모든 사진을 제 얼굴을 그냥 다 올릴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쁘면 저는 뭐 뭐든 그냥 뭐 영상 찍어서도 하고 유튜브 찍어서도 얼굴 나오게 하고 하죠.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어쨌든 신뢰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가치도 올라가고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사실 얼굴을 드러내놓고 내가 무언가를 홍보하고 얼굴을 드러내놓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네,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 환영합니다. 일단은 신뢰가 확 생기죠. 네, 신뢰가 확 생깁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얼굴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 다음 달리님이에요. 달리님, 달리. 그럼 왜 앞으로
영어 못 읽는 사람 있다 그랬죠. 영어 못 읽기 때문에 달리 한국어, 영어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게시판에 그 카테고리에 그 게시판 이름을 보니까 디너브 글쓰기 사기. 우리는 수업을 받는다는 거를 제3자는 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 카테고리 요거 삭제해 주시고 다른 걸로 뭐 일상이라든가 뭐 2019년 2019년 목표 이런 거 하나 만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그 카테고리에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디노브 글쓰기 사기는 요거는 조금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야 좋죠. 뭐 디노브를 또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를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네, 21번부터 이제 볼게요. 21번부터. 21번부터는 지금 다른 인스타를 넣어주셨어요. 다른 인스타. 네, 다른 인스타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지금 스타벅스에 왔어. 네, 스타벅스에서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이럴 리는 없죠. 텀블러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사세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네이버에다가 자꾸 다른 채널을 넣어주면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는 싫어해. 넌 저품질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좋아하지 않아요. 네, 상위 노출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 다른 채널이 링크가 걸려 있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노출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네이버에서 왜 자꾸 네이버에서 너는 자꾸 왜 인스타 거 올려? 인스타 거 올리지 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 안에는 그 포스팅 페이지 안에는 다른 채널을 넣지 않으시는 거는 넣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꼭 필요한 거 아니고서는 넣지 않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네이버에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른 채널을 홍보하는 것 자체를 네이버에서는 다운 카페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상도 다운 카페가 아니구나. 네이버 카페라든가 뭐 네이버 뭐 블로그라든가 뭐 네이버에 관련된 거 홍보를 하거나 뭐 그런 거 링크를 걸어 놓으면 좋아하겠지만 인스타를 걸어 놓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내 모든 발자취가 큰 가치가 되길 프리미어 참 들기름 곡물 브랜드 가득 오픈. 그, 네.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실 걸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겠죠? 네,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은 22번 페이지 보면은 댓글 버튼은 있지만 공감 버튼이 없네요. 네, 공감 버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글이 너무 많죠? 23번 이미지 볼게요. 지금 글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일곱, 스물,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줄인데 19줄을 그냥 연결해서 썼어요. 일단은 글이 많으면 사람들은 잘 보지 않아요. 네, 보지 않고 초반에 보다가 나가고 초반에 보다 나가고 초반에 보다 나가고 하면 그 페이지는 노출이 안 되겠죠. 왜? 네, 사람들이 계속 보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굳이 계속 보는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노출 안 시켜줘요. 10명이 들어왔을 때도 1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당신의 포스팅은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정독을 하고 나가는 그 포스팅을 당신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되게 그 좋은 블로그야 라고 좋은 컨텐츠를 올려준 블로그야 라고 인식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데 그러지 않고 글이 많거나 뭔가가 지금 정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냥 초반에 읽다가 나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품질이라는 것 자체가 블로그의 지수가 낮은 거거든요. 품질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좋은 컨텐츠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지금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지 않는 블로그를 저품질이라고 하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노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결국 노출을 지금 원하시려면 일단은 좋은 글을 쓰셔야 되고요. 좋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끔 나갈 수 있는 글을 쓰셔야 되고 그런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때요? 글 읽기가 되게 어렵죠?
글 읽기가 어려우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 그래서 글을 조금 쉽게, 재밌게 쓰기를 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닉네임이 이제 그 만두님인데, 직장인의 일상, 직장인의 그냥 일상 블로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이 블로그가 뭐 홍보하는 블로그라든가 브랜드 블로그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두라는 이름이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만두님이라고 이제 그래요. 먹는 만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는 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두님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저는 닉네임을 안 부를 것 같아요. 네, 그 만두님 이런 닉네임은 저는 잘 입에 익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예술인이에요. 생활예술인님, 이것도 마찬가지. 네, 생활예술인님 이것도 입에 일단은 그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이게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한번 닉네임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26번 이미지를 보면 얼굴에 스마일 그런 이모티콘을 넣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지금 드러내고 싶으신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모티콘보다는 네이버 페이지에 보시면 모자이크가 있어요. 아주 연하게 하는 모자이크,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네, 그래서 그런 모자이크로 연한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올리지 마세요. 네, 얼굴 가릴 거면 뭐하러 올리세요? 어차피 안 올리셔도 돼요. 다른 사진 있잖아요. 뭐 손이 나오는 사진이라든가 뒷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리지. 모자이크 있는 사진들은 일단은 마케터가 보면 일단 이거는 바로 아웃이에요. 얼굴 드러내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케터들이 이제 원고 작가로 활동을 하실 경우는 얼굴 드러내는 블로거들을 대부분 1순위예요. 네,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성 빼고, 상세 페이지 정보성 요거 빼고는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안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굴 드러내야지만이 체험단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협찬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일단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막 이렇게 얼굴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예 안 넣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넣지 않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꿍꾸미님인데 닉네임이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꿍꾸미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너무 어렵고요. 어,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잘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발음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르기 굉장히 애매한 닉네임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잘 부르지 않아요. 요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30일 글쓰기 요거 지금 카테고리 다른 걸로 변경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카테고리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운동하는 뭐 아티큐, 그림 그리는 아티큐, 창작하는 아티큐 뭐 이렇게 이제 있긴 한데 사실 카테고리를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뭐 원고작 여기서 있는 창직이라든가 뭐 하실 분도 계시고 뭐 마케터로 활동하실 분도 계시고 아예 그냥 돈을 만들 수 있는 블로그로 만드실 분도 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블로그 링크가 전달이 되면 카테고리를 먼저 봐요. 어떤 블로그가 어떤 포스팅을 주로 했는지. 그러면 이제 그림, 창작, 뭐 어른 일기. 그럼 그림 그리는 분이구나. 이거는 브랜드 블로그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 쪽으로 맞나요? 네. 운동, 그림. 이렇게 내는데 뭐 카페 살찌는 아티코, 쇼핑하는 아티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수익형 블로거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카테고리를 봤을 때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케터라고 네 마케팅 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블로거인지를 금방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의 그런 게시판 명을 좀 쉽게 작성을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다모어님 아이콘 이미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프로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다다모어님 여기 또 마지막 네 이게 보시면 있죠. 그리고 전체 딱 보면 오늘 전체 이러면 블로그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처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처음 하신 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오늘 방문자 수 이게 보일 수 있고요. 전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거 전체 방문자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체 보면 실제로 블로거를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좀 달라요. 네,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은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전체 글 몇 개 올라왔는지, 오늘 방문자 몇 명인지, 전체, 그럼 총 방문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전체 방문자가 얼마 안 되고요. 전체 글이 얼마가 되지 않는데 방문자가 굉장히 높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이러면 이제 의심을 하겠죠. 뭐 프로그램 돌린 블로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일단 어쨌든 신뢰도를 계속 쌓는 거, 글 꾸준히 쓰셔야 되는 거, 방문자, 그다음에 전체 방문자들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어쨌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번부터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피드백을 좀 드릴까 해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31번부터.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카테고리 선정은 내가 앞으로 주로 써야 되는 그런 카테고리들 있죠. 카테고리를 딱 보면 어떤 주제로 쓰는 블로거가 맞네. 이렇게 우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뭐 영어, 뭐 육아, 뭐 맛집, 뭐 카페, 이런 거 숙소, 뭐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블로거구나. 그래서 나 이런 일 맡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 맡겨야지. 그리고 블로그만 보면 이 블로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것에 맞게 일이 들어와요. 그래서 카테고리 좀 다양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나 요번에 카페 했어. 그럼 카페 하나 열어주시고, 나 요번에 일상 쓸 거야. 그럼 일상 하나 바꿔주시고, 나 이번에는 육아 거 뭐 포스팅할 건데 그럼 육아 하나 넣어주시고, 이번에 시리즈물로 나 부동산 할 거네. 그럼 부동산 시리즈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카테고리를 쭉쭉쭉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에 그 게시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뭐 하는 블로거냐 이거죠. 당신은 어떤 주제를 쓰는 블로거야. 우리들은 쉽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게 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블로거인데 갑자기 육아 거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그런데 부동산 이제 저희도 지금 체험단, 부동산 관련된 체험단, 교육 강의 체험단이거든요. 그거 이제 시작을 이제 1월 달에 하는데, 그랬을 때 부동산 글이 계속 있어야지. 부동산 글이 없어요. 부동산 글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도 그런 이웃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갑자기 육아를 뭐 포스팅할 거라든가 이런 걸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안에 게시판 되게 중요하고요. 해당하는 주제로 어떤 포스팅을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쭉쭉 갈게요. 자, 노아의 뚜벅뚜벅. 제목을 봤을 때는 뭐 하는 블로그인지 잘 몰라요. 노아의 뚜벅뚜벅이 뭐야? 제목을 봤을 때, 타이틀을 봤을 때 이 블로거는 지금 어떤 블로그일까? 이게 딱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타이틀을 어떤 주제로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일상 블로거인데요. 이제 어떤 주제와 어떤 컨텐츠로 꾸며갈지에 대해서 타이틀과 소개, 프로필 그게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1월 1일 이게 가로가 있는데요. 가로가 왜 들어갔을까요? 1월 1일 새해 목표. 글을 쓰실 때도 지금은 물론 노출은 안 하겠지만 이 글을 누가 읽어야 돼? 이 글을 누가 읽어야 될까? 아니 무슨 새해 목표를 무슨 적는데 뭐 나를 위해서 새해 목표를 적지 이걸 누가 읽겠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래, 내 새해 목표를 누가 궁금해할까? 내 새해 목표를 어떤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새해 목표를 좀 읽었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019년 2019. 2019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2019 이렇게 검색했을 때 2019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2019년 새해 목표가 키워드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2019년 새해 목표를 뭘로 잡았을까? 그래, 나도 새해 목표를 잡아야 돼. 그러면 나도 한번 2019년 새해 목표라고 한번 검색해볼까? 사람들이 어떤 새해 목표를 잡았는지 라고 했을 때 검색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2019 새해 목표겠죠?
가로 열고 2019 내가 검색하는 사람이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필요한 키워드 이렇게 삭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글이 너무 많죠. 그래서 4줄 띄고 4줄 띄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미지 삽입하셔도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행복지기님이신데 그 행복한 날 타이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행복지기님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부르실 건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행복지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라고 하실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가 되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는 메일, 네, 메일 주소, 그러니까 문의 주세요 이거죠. 나한테 문의 주세요. 문의 있는 사람 문의 주세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나의 그런 그 단항 발견인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거는 어쨌든 뭐 홍보든 정보든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말로 쓰지 않아요. 존댓말로 써요. 네, 보통 반말로 쓰는 사람은 제주에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뭐 축제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축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캠프 갈 사람들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컨텐츠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존댓말로 쓰죠. 근데 이거 나를 위해서 글 쓰는 거예요. 이러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글 쓰는 거라면 굳이 저희 강의를 들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계속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홍보를 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글은 이제 존댓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얘기로 쓰는 거가 일단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링크를 이렇게 많이 넣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꼭 필요하지 않는 글에는 링크를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사람들이 2019년 새해 목표를 하고 딱 들어왔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다 읽었는데 중간에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링크 하나 클릭하고 다른 지금 이 해당하는 블로거의 다른 포스팅으로 지금 갔네. 거기 있는 것도 A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또 다 읽었어. 그 안에 또 링크가 또 있어. 또 다른 데 갔어. 지금 한 사람이 어떻게 2019년 새해 목표라고 해서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의 포스팅만 읽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4-5개의 포스팅을 읽고 나갔어. 네이버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블로그는 굉장히 글을 되게 좋은 정보를 올리는 블로거구나. 그러니까 이 포스팅에 대한 지수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 거는 글 쓰면 바로바로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다 뭐 1페이지에 가 있어요. 처음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1년 전에 올린 게 아직도 1페이지에 뜨는 게 있어요. 1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좋은 컨텐츠를 상위 노출을 시켜줘요. 그럼 네이버에서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참 좋긴 하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는 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읽는 거. 당신이 좋은 컨텐츠를 썼으니까 사람들은 정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10명이 들어왔어. 근데 1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너무 정독해서. 그런데 이제 서서히 올라가요. 네, 서서히 처음에 뒤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서서히 상위 노출이 되면서 어때요?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그 정독하는 그 사람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럼 어느 순간 앞에 가 있죠. 네이버가 로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나님인데요. 좋은 공간과 맛있는 먹거리를 좋아하는 여행가 제나입니다. 도시를 여행하는 베트남 사랑하는 다낭의 바나야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그냥 다낭에 그런 바나야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구나가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시는 일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소 문의라든가 뭐 여행 뭐 컨설팅이라든가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할 거여도 내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일을 할 거여도. 네, 그래야지만 나 이 사람한테 문의해야지.
이렇게 가게. 이 사람 숙소한다고? 나 숙소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문의하면은 내 숙소도 알아봐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이미지부터 갈게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빠릅니다. 4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1시간 동안 들으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라미 분이신데 이것을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못 읽는 사람은 아예 오프라인에서 영어를 못 읽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달링님처럼 네, 앞에 이제 한국어로 좀 적어주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려요.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넘어갈게요. ebn.co.kr인데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뉴스인가요? 뉴스의 링크인데 이거 보다가 이거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중간쯤에 이런 지금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 봤을 때는 뭐예요? 지금 링크 타고 다른 데 가는 거죠. 볼 거 없어서. 어차피 여기 있어도 볼 거 없네. ebn.co.kr 나 중간만 읽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에 여러 개의 글을 읽고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블로그는 어때요? 아니야. 내 거 볼 거 없어. ebn.co.kr 그거 보고 나가면 돼. 그거 보고 그냥 그쪽으로 가서 거기 읽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컵 받는 손님 매장에서 나가주세요 라는 그런 중요한 거 캡처 떠서 요거만 봐도 되잖아요. 그쵸? 그냥 이 한 페이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끔 포스팅 기획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젊은 날 타이틀은 Dog Cat Travel 좀 구체화시켜서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해피캐니 거 지금 핑크색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댓말과 그 색깔을 조금은 앞뒤 이렇게 맞춰서 색깔을 조금 해주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소소한 새해 목표 네, 30일 글쓰기 과정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고요. 네, 행복모드님이라고 오프라인에서 부르기를 원하시면 오케이지만 뭐 이게 아니라면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카테고리 보면 글이 1399개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죠. 글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글을 많이 썼다. 방문자 딱 봐요. 방문자가 적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의심을 해요. 혹시 저품질 아닐까? 근데 이 정도의 글을 쓰셨다면 아마도 방문자가 몇천 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몇천 명을 이제 저희가 한 달 과정을 하면 몇천 명이 나오면 괜찮지만, 일단은 몇백 명이 나오면 일단은 저희는, 이거는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가 아닐 수도 있구나. 저품질이 되는 블로거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전체 글수를 보고 1399면은 그렇게 전체 글을 봤을 때 그렇게 적은 글은 아니거든요. 네, 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캡처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626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방문자를 한번 놀려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온라인 마케터, 작가, 글 그림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홍보 블로그가 아닌 글과 그림만 이렇게 작성하는 블로거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원고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나는 뭐 원고 작가로 활동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원고 작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마 프로필을 조금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원고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좀 달라요. 네, 다른 이유 뒤에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댓글을 한번 제가 봤어요. 뭐 가보고 싶어요.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공감 누르고 갑니다. 약간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대행사에서 막 이렇게 프로그램 돌려서 막 댓글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웬만하면은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삭제해버려요. 네, 삭제해버리고 차라리 네, 삭제를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너무 영혼 없는 댓글들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삭제해도 괜찮아요. 네, 삭제하시고 자, 재능 기부 드로잉, 뭐 데일리 목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30분의 블로거들을 보잖아요. 블로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는 그런 블로거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글을 써주셨을 경우 그러니까 되게 제가 관심 있는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블로거를 계속 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거예요. 저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페이지를 되게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고 어머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야? 전책을 보기 눌러서 다른 걸 또 봐주고 이러거든요. 네, 다른 걸 볼 때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게 클릭하지 관심 있지 않은 거 클릭할 리는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 그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 아이 때문에. 그러면 그림에 관심이 많으면 이분 어떤 분이야? 전책을 가서 봤는데 갑자기 또 육아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어때요?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와. 또 막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제 시리즈가 나와. 이러면 그냥 나가겠지만 이분은 딱 봤을 때 이런 글들이 있어. 나는 그림을 못 그렸는데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요즘에 그림 그리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이런 그림 교육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안 나가겠죠. 네 개, 5개, 6개, 7개를 한 번에 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 추가 딱 하겠죠. 이분의 글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내 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글 한 개만 보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실 때도 보통 내 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누르고 가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개 누르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글을 올릴 때는 좀 신중하게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저 같은 관심자들은 이분 거를 계속 보겠죠. 그림 특히 그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딸 교육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관심자들은 꾸준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그 관심자를 위해서 글을 꾸준히 써주시는 거. 그거는 그러면 이제 나의 그런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자, 이제 이 댓글 볼게요. 실천 노트 저도 이제 해보려고. 이런 게 진정성 있는 댓글이잖아. 진짜 소통하는 블로거네. 그러니까 댓글도 보거든요. 댓글 보고 진짜 이거 뭐 마케팅 회사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댓글 작업하는 게 아니네. 여기 이분은 진짜 소통하는 블로거가 맞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끊임없는 배움 성장. 그 밑에 그 다음에 그 출처,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사진, 이미지 사진, 그리고 4줄, 뭐 띄어쓰기 또 4줄. 되게 구성이 어때요? 되게 페이지 굉장히 잘 꾸미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 구성이 되게 신경 써서 굉장히 잘하셨다. 그 라미님이네요, 라미님. 네, 되게 페이지 구성을 되게 신경 쓰고 되게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다.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분 성격이 다 보입니다. 굉장히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 네, 실제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미셸님 되게 열심히 사세요 이러는데 저는 열심히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8시간 잘 거 다 하자고 약간 좀 그런 편인데 왜냐면 블로그만 하니까 그 블로그를 통해서만 보니까 실제로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블로그만 보고 제 성격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블로그 페이지 이렇게 잘 꾸며주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한번 이분 거 라미님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점을 찾아. 무슨 블로거지? 이렇게 되는 거. 무슨 블로거지? 그래서 나의 그런 프로필 이제 앞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면 프로필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클릭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분은 글 굉장히 잘 썼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일단은 메인으로 와요. 메인으로 와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방문자, 전체 방문자를 보거든요. 왜냐면 처음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방문자를 보니 6명이야. 오늘도 6명. 제가 계속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전체 글을 보니 이제 2개 올려놨죠. 네, 그래서 빨리 일상글로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도 좀 일상 올리시면 뭐 나의 그냥 그때그때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올려주시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수는 늘어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멜님 거 아이콘, 네, 이미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타이틀을 보면은 아멜의 컨텐츠 생산 일지인데 소개를 볼게요. 소개를 보면은 그 셀리턴 LED 마스크 프리미엄 렌탈 후기 엄마 네, 공식 지사
그러니까는 셀리턴 LED 마스크 공식 지사 구매 렌탈 문의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은 지금 타이틀이랑 소개랑 지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 일지는 이 블로그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블로그가 맞거든요. 그럼 그 컨텐츠가 뭐냐인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은 소개해 보면은 구매 렌탈 문의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치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바꿔주시는 거는 어떨까? 내 사업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는? 제가 LED 마스크 공식 지사 이게 그럼 이제 그런 그 판매하는 그런 블로거들은 어떤 타이틀로 운영을 하는지 좀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런 좀 적정한 타이틀 선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봤을 때 지금 글이 너무 많죠. 네, 글이 많아서 중간에 사진 한두 장이 들어가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 렌탈 문의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보다는 여기 아마 플러스 친구라든가 이런 거 아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플러스 친구 아니면 카톡. 네, 카톡 빨리 소통하기를 원해요. 빨리. 빨리 소통하니까 카톡 아이디를 넣어주시거나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좀 빨리 소통 댓글 하면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카톡은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복한 보금자리. 그러니까 온라인에 있는 좋은 부동산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해드리는 행복한 보금자리인데요. 글쎄 제가 이거를 보금자리라는 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동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좀 정확하게 프로필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뭐 토지만 제가 어떤 블로거인지를 잘 모르니까 아니면 뭐 경매 물건만 뭐 이런 좀 약간은 좀 구체화시켜서 적어주시면 나 이거 관심 있는데 이분의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나는 이웃 추가해서 봐야지 라고 사람들이 또 이런 정확하게 뭐 하는 블로거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부동산도 여러 가지의 그런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화 시켜서 적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좀 전체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이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구축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브랜드 블로그로 구축을 하고 싶으면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블로그는요, 상위 노출이 거의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부동산 키워드로 계속 쓰잖아요. 저는 일단은 제 블로그는 부동산 키워드 잘 안 먹혀요. 네이버는 좋아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왜냐? 일단은 키워드가 굉장히 비싼 거는 지금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해야지. 왜 당신은 왜 자꾸만 돈을 내지도 않고 광고를 해? 이래서 오픈을 노출을 잘 안 시켜줘요. 그래서 참 부동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성 포스팅을 하는 경우나 정보를 좀 많이 올리는 거 이웃들이 진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래서 좀 성공하기가 부동산 블로그는 좀 쉬운 편은 아니죠. 네, 쉬운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좀 키워드 확장이 필요하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말고 부동산과 좀 키워드 확장 그러니까 부동산 키워드가 좀 잘 먹을 수 있게끔 다른 키워드로 좀 확장을 하셔서 그 안에 그 부동산 내가 해당하는 홍보하려고 하는 것들을 링크로 집어 넣으시던가. 네. 내가 원하는 거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 다양한 키워드로 확장을 해서 그 안에 좀 링크 삽입으로써 홍보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거는 뒤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컨텐츠 편에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용인데요. 안녕하해용이에요. 네, 닉네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서 이제 안녕하해용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못 부를 것 같아요. 왜냐면 부르기도 너무 어렵고요. 좀 쉬운 닉네임이 어떨까. 그 다음에 오직 이 순간이라고 정하셨는데 타이틀을 봤을 때 어떤 그
블로거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전에 이제 타이틀 계속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할래 이러면은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보실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빈칸이 되게 많아요. 빈칸이 많은 이유가 제가 추측하건대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못 찾으신 게 아닐까. 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미지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힘드실 거예요. 이것도 교육이고요. 이미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미지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이미지는 블로거는 일단 이미지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미지가 넣어야지만 이렇게 분량이 나와요. 분량도 나오고 그리고 사진이 없이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교육인데 이거를 못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찾는 게 글은 굉장히 쉽게 쓸 거예요. 글 쓰는 거는 저는 한 3페이지 쓰는데 한 20분? 네, 20분. 다 어떤 문제? 이미지. 이미지가 힘들어요. 이미지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미지를 일단은 안 쓰셨기 이미지가 없어서 일단 빈칸 띄우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글 30개 올려놓으셨는데 기록합니다. 영어 뿌십니다. 네, 이제 게시판 그 여러 개로 내가 쓸 거 확장시켜 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그 피드백이고요. 네, 그 너무 길어졌죠? 네, 너무 길어졌고요. 아마도 해당하는 그 피드백은 다음에 제가 내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드리거든요.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같은 피드백을 두세 번은 계속적으로 드리지만 요거 이제 과정이 끝나면 피드백을 드리지 않아요. 틀렸어도. 이제 그때는 아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분이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고치고 안 고치고는 이제 마음이신 거. 네, 마음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케터가 본 이제 블로거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 뿐인 거고요. 그리고 100%제 답은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획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떤 기획자냐면 좀 진정성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블로그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진정성과 정성과 좀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컨텐츠,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리는 것 같고 어쨌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카톡방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고요. 제가 원래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마 1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음성에는 좀 잘 된 사례들 제가 조금 넣어 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포스팅 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